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통합각 예시문항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고1 내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제가 부제는 레트로 이렇게 써봤는데 과거에 유행했던 다양한 수능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어디에? 내신 그리고 수능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료를 또 잠깐 한번 보시면 2028년도 수능 통합각 예시 문항에 대한 출제 방향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내신 대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를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 이 탐구 영역 수능 문항의 평가 목표 및 평가 틀과의 연속성을 가진다. 이게 뭘까요? 수능이 치러진 지 20년이 지났죠. 그러면 그 수능에 나왔던 내용들에서 비슷한 기조로 수능에 2028년도 수능에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아래쪽도 보시면 2015년도 개정과학과 교육과정에 이 연속성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새로 출제된 부분 말고 다른 내용들은 모두 기존 수능과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2015년도 개정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이 고1 통합과학이 고3 수능에 치러졌습니까? 아니죠. 고3 수능은 물화생지 중에 선택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존 수능과 이 통합과학이 연속성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거죠. 네,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통합과학의 이제 하중에 통합과학 통합과학 1을 가지고 와봤는데 2. 물질과 규칙성 3. 시스템과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이 요소들이 기존의 이 내용들 자체가 수능에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잘 보세요. 우주 초기 원소와 스펙트럼 분석, 수능 지구과학,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수능 지구과학, 그리고 수능 화학, 원소들의 주기성, 원소들의 화학결합, 수능 화학,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얘는 좀 적당히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과학에도 있고 생원에도 있고 수능 생투에도 있어. 아무튼 이 전까지 수능에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정기적인 특징, 이것도 수능 화학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기존 통합과학과 현재 수능에서 치러지는 연결되는 모든 내용들을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능에 출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학교쌤들이 내신에 너희 고1 때부터 이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수능과 이어지는 문제들 준비를 해야 하니까 내신도 좀 열심히 준비해서 이런 거 대비해야 돼 라고 하겠죠. 즉 20개년치 수능 기출을 적당히 각색해서 통합과학 스타일로 내신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지구 시스템과 상호작용, 직권의 변화, 수능 지구과학, 중력의 작용,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수능 물리,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 수능 생명과학 2,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수능 생명과학 2. 얘들도 모두 현 수능 이 탐구 영역과 다 연결되는 연속성을 가지는 주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다행인 게 1단원은 수능 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하이라이트를 친 이 단원들은 누적된 수능 문제가 20개년이나 있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궁금하죠? 다음번 통합각 통합각 2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수능 지구과학, 진화와 생물 다양성, 진화는 생2, 생물 다양성 생1, 산화환원, 중화반응, 생활 속에서 열출입, 수능 화학. 현재
수능 문제에 나옵니다. 자, 생태계 구성 요소, 생태 피라미드, 수능 생명과학,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엘니뇨, 라니냐, 수능 지구과학, 태양 에너지, 전기 에너지, 얘는 수능 물리.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건 그대로 간다. 어디에서 변별이 있다? 네. 1단원, 6단원이 아니고 2, 3, 4, 5단원이 총 이 4개의 단원이 너희들 공부 좀 더 열심히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수능에서 이걸 판단한다라고 했고 이게 과거에 계속 고1 내신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걸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꼭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준비는 이 부분을 이제 좀 바탕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문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문항 6번. 이게 이제 발표가 된 대표 문항인데 중화 반응이었습니다. 자, 중화 반응인데 산염기가 다양한 이 부피비로 반응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온의 모형을 주고 이온수에 대한 양적 관계를 따지는 이걸 고3 수능에 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부분 저는 보세요. 우리 이제 개념 완성 이 문제인데 여기에서 저의 이제 중화 반응 25번에 수록된 문제인데 라벨도 달아놨어. 2014년 6월 고3 모의고사 평가원이래. 그럼 보세요. 모형 떴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이러한 수능적인 요소, 기존의 수능에서 치러졌던 요소들을 수능에 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평가원 문제들, 2014년입니다. 레트로 맞죠? 레트로로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쌤, 진짜 이거 내신에 나오나요? 정말이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볼까봐 실제 선생님이 과거 아니죠. 올해 내신 대비했던 이 학교 제가 자작했던 문제들, 작년 내신 대비했던 문제들, 이거 현재 저는 이제 대치 서초 쪽에서 이제 학생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 나오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아니면 좀 지역 단위 자사고나 좀 많이 열심히 하는 데는 이런 문제가 1등급? 아니 2등급은 변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 맞출 수 있는 학생이 뭐 한 300명이나 친다면 전교생 300명 중에 7, 80명은 이거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그냥 대놓고 수능에 낸다고 했으니까 학교에서 더 어렵게 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저는 사실 2023년도 구평 이걸 좀 각색을 했어요. 수능화학과, 통합과학에서 좀 설명하는 이 단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수업을 좀 했는 거, 이걸 이제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자료인데 이런 것들 그냥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죠. 이 화학 부분 크게 뭐 우리 선배들 그리고 그 위에 선배들 공부했던 그런 방식들, 그런 학습 방법들 바뀌는 거 하나 없이 좀 밀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야 수능 대비까지 되니까.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문항 5번에 진화에 대해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낼 거야 라고 해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예시문항이 나왔는데 저의 이제 우월한 개념 완성에 있는 개념서에 수록된 문제 16번 거의 지금 똑같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왜요? 이거 모의고사 기출이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수능에 그냥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대로 나오는데 그럼 수능에 이런 문제를 대비하려면 내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돼요? 더 밀도 있게 학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선지가 기억, 니은, 디귿이 있고 어떠한 과정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묻는 것인데 이런 데서 좀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되게 쉬운 건 아니에요. 틀리는 포인트,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내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침
지난주에 학생들이랑 내신 대비하면서 자료 만들었던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탐구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제시가 이러한 자료 제시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현재 실제 이 내신에 항생제를 투여했다 뭐 이런 것들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다 쓰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시험이 어려운 학교에서 이 정도까지 이제 서술형 뭐 주관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수능에도 내잖아요. 고1에서도 하고 고3에서도 해야 돼. 밀도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요 수준으로만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신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 뭐 이것도 이제 제가 자작했던 문제인데 뭐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중 옳은 것을 다 골라라. 우리 학생들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건 잘하거든요. 몇 개 있습니까? 고르세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다양한 탐구 활동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다시 한번 레트로로 들어가는 단어는 기존 통합과학에서 학습했던 방향과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능 한 20개년 중에서 물화생제에서 다뤄줬던 거 그게 겹쳐지는 단어는 다 수능 내신에 나올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된다면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의고사들도 다 이제 연습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고1 이 통합과학 내신 대비도 하기 때문에 실제 개정전 통합과학도 우수한 기출 분석이라고 해서 20개년의 모든 통합과학과 연결되는 수능 문제를 다 다뤘었는데 이게 너 이거 안 다루면 안 돼! 라고 제가 이제 좀 더 단정 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 해야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아졌다. 뭐 내신 대비를 할 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책입니다. 고1 내신은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고3 때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수준보다 깊이 있게 학습을 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과학과 연결이 되는 연계가 되는 물, 화, 생, 지에 대한 수능 문제를 어느 정도는 다 풀 수 있는 요령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해 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대로 이렇게 따라서 공부를 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멘트입니다. 걱정 많으실 거고 문이과 통합 된다고 하던데 이거 탐구 영역 공부할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의 성공적인 통합과학 학습을 저는 기도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